20일의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1 김남일 기자입니다. 이 코너 이름이 20일의 생각으로 지었는데요. 이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20일의 운명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퇴라는 형식으로 이제 단일화가 됐지만 이게 오늘 우리 한겨레 20일의 생각은 분열을 얘기할까 합니다. 이게 핵분열 얘기입니다. 원전 주제입니다. 한겨레 21 이세영 사회팀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세영입니다. 짧게 자기소개. 뭐 굳이 소개할 게 있습니까? 네, 사회팀장 맡고 있습니다. 아, 예, 제 선임입니다. 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로 탈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20일 이번부터 사회에 걸쳐 탈핵 기획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런 취지겠죠.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 3월에 네. 일본 후쿠시마에서 2011년 2011년이죠. 네, 3월에 후쿠시마 발전소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른바 원자력 선진국을 자처해온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 움직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근데 유독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동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전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떠받들고 있는가 하면은 수출 효자 품목으로까지 정부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출. 그렇죠.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 월성 1호기 예. 고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죠. 11월 20일로 설계 수명 30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예상된 수명은 딱 채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설계 수명 30년이 되기 전에 설계 심사 요청을 하게 되고 심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월성 1호기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수명 연장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질문을 네. 좀 더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서구의 원전 선진국들이 있지만 한국도 역시 지금 이 원전 운영 현황으로 봤을 때는 세계 5위 원전 대국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가요? 지금 약 1978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네. 35년쯤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오래된 게 이제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 고리 1호기. 네, 197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경주 월성, 그다음에 경북 울진, 전남 영광에서 모두 2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로도 이쪽 남쪽 해안을 따라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워낙 또 좁은 땅덩어리인데다가 좁은 지역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한국처럼 밀집도가 아하. 높은 경우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고리 월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계 수명도 얘기하시고 네. 이 고리 1호기가 78년도에 첫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최고령 원전이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지금 네. 상태가 뭐 나오는 보도들은 조금 뭐 이게 잔고장도 많고 뭐 연장하기 위험하고 불치병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좀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일단 30년이 되던 해가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네. 그때 이제 설계 수명이 30년이 만료됐으니까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당연히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는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명을 10년을 연장했습니다. 10년. 네. 예. 물론 이제 일정한 심사 과정은 있었죠. 예.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 원전 고장 건수의 20%를 고리 1호기가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역시나 또 경고가 원전에 대한 경고가 대표적인 고물 원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이 10년 연장 이게 뭐 어쨌든 뭐 어떤 절차와 기준과 어떤 뭐 심사를 거쳐서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뭔가 이미 수명이 끝난 걸 늘린다고 했을 때 뭔가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렇죠. 네. 이미 올해 2월에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그 용수 공급을 하려면 이 전력이 공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전력 공급이 끊기니까 원자로 냉각 용수 공급이 이것도 끊기게 되고 자칫하면은 이게 후쿠시마 사고 때처럼 그렇죠. 이게 비슷한 멜트다운이라 상황으로 그러는 거죠, 그게. 갈 수 있었죠. 네. 이게 지금 수명 연장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어쨌든 뭔가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또 그걸 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 지금 운전 중인 원자로가 436기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예요. 예. 이 중에 67기.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한 원자로로 집계되고 있어요. 아하하. 근데 문제는 이게 이 냉각 용수를 이게 중수를 쓰느냐, 경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압 중수로, 가압 경수로
많이 있는데 음흠. 가압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수명 연장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사례가 네. 선례가 있는데 그렇죠. 이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아하. 사례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상 1호기가 가장 대표적인 가압 중수로 원전이라고 할 수 이 있죠. 고리 1호기도 2007년에 10년 수명 연장을 했지만 월성 1호기도 11월 달 최근에 지금 수명 연장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애초. 이게 원래 10월 말에 예. 조그만 그쪽에선 별로 심각하지 않은 고장이라고 하지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고요. 아, 이미 그러니까 네. 원전 지금 전기 생산은 중단된 상태에서 수명 그래서, 연장에 네, 20일 날 가동이 중단된 설계 수명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가동 중단 상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었고. 수명 연장은 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이제 그건 내년에 심사를 해봐야 아마 되는 거고. 아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좀 수명 연장이 될 조금 어떤 한국 상황으로 봤을 때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정부나 원자력 당국에서는 아마 수명 연장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볼 때. 네. 그렇군요. 이게 원래 이제 원전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원전은 그래도 깨끗하고 값이 싼 전기다. 요거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 논리를 갖다 대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값싼 전기, 깨끗한 전기라는 게 맞나요? 어떻게 좀? 이 값이 싸냐 비싸냐 하는 거는 이제 전기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 이게 얼마냐, 이 원가가 얼마냐, 또 생산 단가가 얼마냐고. 또 이제 그 발전소의 가동 비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가 되겠죠.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싸다고는 그 화력 발전이나 혹은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싸다고는 하는데 거기에는 포함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원전은 그 발전을 하게 되면은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죠. 방사성 폐기물, 네, 그렇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방사성 폐기물의 위험성은 아마 2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20만 년? 네, 그렇죠.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 방사능 반감기 이걸 네, 그렇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에 예.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하고 나면은 이 원전 자체가 거대한 쓰레기, 위험한 쓰레기가 됩니다. 이제 이게 수명이 다 끝나서 그렇죠. 아하. 이거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음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러다 이게, 보니까 이걸 다 계산해 넣으면은 이게 최소 3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까지. 이제 원전 폐쇄 비용이. 그렇죠. 그럼 이게 실제 이걸 갖다 지금 현재 전기 생산 원전으로 생산 단가에 그걸 포함시켰을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화석연료나 이쪽 가장 비싸다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네. 가운데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것보다도 더 비싸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접하는 숫자들은 그런 좀 나중에 향후에 있을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계상이 안 되고 그냥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가져다 쓰는 전기 요거에 대한 생산 단가 운영 비용 정도만 지금 들어갔단 말씀이신 거죠? 정부에서도 그 폐로 비용이라든가 네.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계산은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그 정확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리마일 원전이나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처럼 사고 난 원전 얘기를 들어봤는데 뭔가 이걸 갖다 폐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명이 끝나서 이걸 제대로 처리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실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원전 폐쇄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기술 같은 게 축적이 돼 있습니까?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는 그 어느 정도 이미 폐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폐로보다는 오히려 그 방사성 사용 후 핵 연료 같은 경우에 이 처리하는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그 확실한 게 없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소금 광산인가요? 거기 지하 소금 광산. 거기 연구 보관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또 위험성이 제기되니까 다시 꺼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폐로를 시켰지만 이제 서구 원전 선진국들도 실제 그걸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이걸 갖다 방사능 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봉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원전이라고는 하면은 좀 체감이 안 되고 방사능 이러면 쫙 느낌이 오는데. 엑스레이를 여러 번 찍어도 방사능의 이제 기준치에 넘어갔을 때, CT를 많이 찍어도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대한 원자로를 옆에 끼고 있는 그것도 고물 원자로 네.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끼고 사는 주민들의 좀 반응이 궁금해요. 좀 실제 어떻게 좀 체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은 그냥 불안을 끼고 사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불안을 끼고 살고 있죠. 전반적으로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그 강도는 좀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 원전이 있는 그 지역마다 원전이 가까운 지역일수록 불안의 강도가 크겠죠, 아무래도.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서도 사람들에 따라서 뭐 불안은 할 텐데 애써 그 불안을 잊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실에 지금 내 그 기대 이익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전 직원들이나 사업자들을 상대로 그 장사를 하거나 혹은 납품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반응을 보시는 분들도 경제적 계시고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주변에서 뭐 농업이나 어업이나 그렇죠. 뭐 이런 분들 네. 이게 실제 뭐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게 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나요? 이렇게 지표상으로? 이번에 이제 제가 가본 지역이 부산 기장 고리 주변 길천 마을을 가봤는데요. 가장 맨 처음 만들어진 그렇죠. 고리로 그러니까 35년이 지난 지역인데 보면은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지병들을 하나씩 호소를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노령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이분들은 대부분 다 원전 이게 때문이다. 원전 때문이다. 송전탑이 이제 마을 위를 지나고 또 원전에서 아무리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지만은 방사능 물질이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들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사 얼핏 봤더니 실제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은 뭐 700m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원전에 일하는 사원들 사택은 한 3km 정도 넓게 떨어져 있다 뭐. 네, 그 뒤에 다시 재보니까 3km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전 직원들 사택보다 주민 민가가 더 가깝다는 건 굉장히 이 모순된 현실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앞산 대신 저 원자로 도움을 보면서 일어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원전 운영하는 쪽이죠. 네. 이게 보면은 그동안 뭐 원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데 실제 좀 언론 취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조금 딱딱해 보이고 폐쇄적인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저희 2회 기사를 쓰려고 지금 김성환 기자가 한겨레 21에 지금 경주 방패장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건설 현장자도 지금 사진을 못 찍게 그렇죠. 뭐 찍지 못하겠다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어때 좀 취재하실 때 이번에 좀 어떠셨나요? 좀 협조적인가요? 어떤가요? 이번 취재할 때는 사실 한수원 쪽에 협조를 구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 또 실제로 그 현장 주변의 스케치를 위주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그다지 접촉할 기회는 없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성환 기자가 지금 경주 그 방패장 그 공사 현장 취재를 떠났는데 울면서 갔죠. 지금 네, 어떻게 취재하냐고 지금. 갈 때 이제 그 관리공단 쪽에서는 어떤 취지로 어떤 그 방향으로 기사를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뭐 딱 느낌은 뭐 20일이면 분명히 조지겠다 이런 건 알 텐데 뭘 굳이 그걸 물어보고.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들도 알고 계시겠죠. 네. 근데 분명히 아까 저희 김성환 기자한테 사회팀장께서는 막으면은 뒷산으로 넘어가서 사진 찍어 오라라고 분명히 지시를. 뭐 기자로서의 그 정도의 취재 정신은 좀 치열함을 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뭐 조만간 대선이고요. 대선에서도 당연히 이제 원전이 아마 공약에 포함이 될 것이고 문재인 지금 단일화된 문재인 후보나 혹은 박근혜 후보도 당연히 원전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박정희 시절부터 들어왔더니 원전 정책이 거의 변함없이 뭐 이른바 핵마피아 뭐 아니면 또 핵 관료들에 의해 이제 포위된 정권이라서 이게 실제 뭐 그 원전제로 뭐 이런 식의 정책들이 만약에 공약으로 달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실현될 수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일단 대강의 정책 방향들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원전은 철저히 관리하되 새로 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다한 것은 폐쇄 절차를 밟고 새로 짓지는 않는다. 탈핵 쪽에 가깝죠. 문제는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문 후보가 그 표방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된 뒤에 그 방향을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죠. 정부만 보더라도 원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관료들이 많고요.
실제로 또 이제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예. 이 이해관계자들이 음흠. 그 한국 산업계 이렇게 혹은 정계, 재경부 네. 모피아처럼 이제 원전 마피아라는 그렇죠. 게 있는 거죠. 네. 실제 이제 좀 실체적으로. 그렇죠. 이들의 압력과 로비를 견뎌낼 수 있느냐. 결국 이제 통치권자와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원전 좀 심각하죠. 저희 뭐 수도권 쪽에 그 전기를 받아 쓰는 사람들은 사실 원전의 공포에 대해서 좀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 편리하게 전기만 가져다 쓰는데 실제 이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전기라는 게 좀 그 사이에 그 송전탑으로 연결되는 그 사이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아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언제부터 정치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의 고급 바둑이 됐냐, 뭐 이런 표현을 최근에 올렸어요. 어저께인가 이틀 전에요. 그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상황을 두고 얘기했던 건데요. 그 단일화 얘기는 20일 커버 기사에서 확인하시고요. 무슨 정치는 가까운 데 있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고급 바둑이 아니라 실제 원전이 우리 생활 정치죠. 앞으로 향후 수십 년간 아니면 수백 년간 아니면은 반감기가 20만 년 뒤까지 우리 생활을 결정지을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든 생활 정치든 한겨레 21 일본어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진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